중국의 국경절 연휴 9월 29일 물결표 쌓인 10월 6일 첫날인 29일에는 열차 승객이 사상 최다인 2,9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열차 승객이 가장 많았고 광저우와 베이징도 높은 승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경험하며 관련 해시태그가 포털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30일에도 12,180여든 대의 여객 열차가 1,760만 명을 운송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경절 연휴 동안 전체 이동 인원은 작년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중추절과 국경절이 겹쳐 8일 연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 경제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련 단체는 시장 경제 규칙과 경쟁 원칙을 존중하라고 미국에 촉구하며 미국 정부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고 관련 규제를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의 조치는 중국 비즈니스와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중국 경제계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건전한 경쟁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나라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투자자의 30%가 1년 이내에 부동산 투자를 줄일 계획임을 보도했습니다. 창장상업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를 줄일 의향을 표명한 응답자는 31.7%로 나타났으며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계획은 줄어든 반면 안전한 자산 투자에 관심을 표현한 응답자는 73.2%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주택 가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발하고 있으며 통화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제닛 옐런이 미국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발생 시 핵심 정보 기능이 마비돼 경제와 가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셧다운을 막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으며 농부, 중소기업, 식품, 안전검사, 어린이 교육 등 핵심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과 인프라 사업도 연기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셧다운은 경제적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한이 촉박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장의 예산안은 부결되어 현재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이 미루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6개월 만에 50을 넘어서 경기가 확장 중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제조업 PMI가 50.2로 집계되어 전달보다 상승했으며 이는 5개월 연속으로 50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PMI도 상승했고 이번 상승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진 대응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비제조업 PMI 역시 확장세를 유지하며 경기가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창업자인 쉬자인 회장의 둘째 아들인 쉬텅허가 당국에 연행되었습니다. 쉬텅허는 헝다그룹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주요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은 헝다그룹과 관련된 여러 간부들을 구금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문제를 반영하며 쉬 회장의 전 부인 역시 홍콩에서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부부가 재산을 보호하고 헝다그룹의 주식을 챙기기 위해 기술적 이혼을 한 것으로 얘기됩니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규제와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헝다 회장은 강제 조치를 받았고 헝다와 관련된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SNS가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입니다. 2021년에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SNS가 특정 정치적인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중입니다. 이 법률을 만든 주들은 모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률이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이 이 법률이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일본 합작사 Z홀딩스의 자회사인 야후재팬과 라인이 10월 초에 합병하여 라인 야후로 새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회사의 CEO는 라인 출신인 이대자와 다케시 Z홀딩스 사장이 맡게 될 것이며 이 합병을 통해 양사는 야후재팬과 라인의 이용자 계정을 연계하여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합병은 지주 회사 산하에서 약 2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의 유통 수익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0.770%로 오르며 2013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행은 3천억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0.765%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8월 이후로 약 2개월 만에 임시 국채 매입을 실시한 것입니다. 가이아나는 쌀과 사탕수수에 의존하는 농업국에서 신흥, 산유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이아나 경제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IMF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원유 매장량도 많기 때문에 가이아나는 원유 보유량 세계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가이아나의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러나 영토 분쟁과 자원, 의존성, 민족 갈등 등 여러 어려움도 직면하고 있습니다.